자1호 총선을 닷새 앞두고 사전투표가 시작됐습니다. 11일 오후 6시까지 신분증만 지참하면 전국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나 투표가 가능합니다. 후보자에 대한 각종 정보를 담은 선거 공보물이 쓰레기로 전락하고 있어 자원 낭비라는 목소리가 때마다 나옵니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우리 지역 현안을 살펴봅니다. 안동 예천선거구는 지역 문화재와 환경 문제가 가장 큰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대구 지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처음으로 0명을 기록하는 등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경북에서는 재확진자가 하루 사이 13명 더 늘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대구 경북입니다. 21대 총선 사전투표가 10일 오전 6시부터 시작됐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열을 체크하고 비닐 장갑을 끼는 등 새로운 절차도 생겼습니다. 사전투표 첫날 김신혜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10일 오전 6시부터 시작된 21대 국회의원 총선 사전투표. 이른 오전부터 유권자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네, 지역 발전할 수 있는 분을 하루라도 더 먼저 뽑고 싶은 마음에 투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지역 특색을 잘 아시는 분이 오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지역 발전할 수 있게 개인의 이익보다는 지역을 더 많이 생각하는 분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도 강화됐습니다. 대기할 때는 다른 사람과 1m 거리를 유지하고 발열 체크와 손 소독을 한 뒤 비닐 장갑까지 착용해야 투표소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손 소독하시고 팔 좀 걷어주세요. 열 체크할게요. 만약 발열 검사에서 체온이 37.5도를 넘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선거인들과 동선이 겹치지 않게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해야 합니다. 생활치료센터에서 머물고 있는 확진자와 의료 지원 인력을 위한 특별 사전투표소도 마련됐습니다. 대구 경북에 6곳입니다. 확진자와 의료 지원 인력은 시간대를 나눠 별도 시간에 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투표를 마치고 나면 참관인의 참관하에 투표함을 개함하고 그 안에 있는 회송용 봉투를 다 하나하나 소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수를 다 집계를 한 다음 지정된 우체국에 인계를 하는 거죠. 사전투표소는 대구 경북 447곳, 전국적으로는 3,508곳에 마련됐습니다. 사전투표는 11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선거를 앞두고 집집마다 선거 공보물 받아보셨을 텐데요. 제작부터 배포까지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지만 우편함에서 가져가지도 않고 벌써부터 쓰레기로 버려지고 있습니다. 엄연한 자원 낭비라는 목소리가 선거 때마다 나옵니다. 권수경 기자입니다. 우편함에 꽂힌 두툼한 선거 공보물. 배포 완료된 지 나흘이 넘었지만 가구 절반가량이 가져가지도 않았습니다. 뜯어보지도 않은 공보물은 쓰레기로 버려졌습니다. 고물상에 가보니 분류장 곳곳에 공보물이 흩어져 있습니다. 선거가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후보자들의 얼굴이 인쇄된 공보물들이 폐지로 전락했습니다. 35개의 비례정당이 뛰어든 이번 선거, 발행 부수도 역대 최대입니다. 보궐선거도 치르는 대구 동구을 유권자의 경우 공보물 29부가 담긴 봉투를 받았습니다. 그렇지, 해마다 나온다고 봐야 돼. 어디라고 하겠어요, 이거 고물상으로 가지.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전국으로 발송된 공보물은 6억 4천만 부를 넘겼습니다. 공보물 발송에만 300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제작과 인쇄비까지 합치면 조 단위도 바라봅니다. 이 비용은 세금으로 충당됩니다. 각 가정으로 배달된 선거 공보의 제작 비용은 1차적으로 작성 주체인 정당 후보자가 부담하지만 선거 비용 보전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그 비용을 보전합니다. 온라인 중심으로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종이가 손에 익은 세대나 인터넷 접근에서 소외된 계층에겐 책자 공보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와야만이 알고 누가 누군지 알고 또 홍보할 수 있고. 때마다 쓰레기만 남는 선거가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수경입니다. 안동 예천하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시나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들여다봤는데 지역 문화재와 경북의 환경 문제가 가장 큰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전병주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안동 하회마을. 한 해 평균 100만 명이 찾고 있습니다. 안동시와 예천군 관련 기사 가운데 댓글과 좋아요 등 반응이 있었던 기사를 추렸더니 안동 하회마을이 가장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지난해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차남인 앤드루 왕자가 다녀간 뒤 세간의 관심을 끌었고 방문객 117만 명을 기록해 1994년 집계 이후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하지만 뜨거운 관심을 받던 하회마을도 코로나19 여파를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올 1월 전년 대비 15% 증가하던 방문객 수는 한 달 새 절반 가까이 뚝 떨어졌고 3월에는 전년 대비 90%까지 줄었습니다. 하회별 신구 탈로리 상설 공연은 2월 22일부터 전면 중단된 상태이고 코로나 사태가 회복되면 다시 상설 공연을 재개할 계획입니다. 류성룡 선생이 징비력을 집필한 옥연 정사와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이 방문했던 1999년이 하회마을 관련 키워드로 분석됐습니다. 낙동강과 4대강, 영주댐 문제 등 환경 문제도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영주댐의 안전과 녹조 등 수질 문제가 논란이 됐고 댐 담수를 두고 환경과 수자원 공사 간 마찰이 수년째 이어지고 있는 것이 원인으로 보입니다. 선거구 통합 전 예천군이 영주시와 같은 선거구로 묶여 있었던 것도 이유로 보입니다. 특히 이제 그 유역에 있는 그 4개 지방자치 지역에서는 특히 관심이 많습니다. 영주댐 협의체는 2025년까지 운영이 되는데요. 실제로 2025년까지 굳이 설정할 필요도 없는데 그렇게 하였다는 것은 영주댐 문제를 장기적으로 이제 끌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제 의심을 받게 되고 올해 안에는 담수를 어느 정도 실행이 된다면은 영주댐의 안전성에 대한 문제, 수질에 대한 문제를 이 밖에 독립운동의 성지 임청각과 3.1운동, 독립투사 등의 단어가 뒤를 이었고 병산서원과 영주 무선말 등의 명소와 안동 권씨와 안동 김씨도 관련 키워드로 분석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병주입니다. 4.15 총선에 출마한 우리 지역 후보들을 만나보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경산시 선거구에 출마한 5 후보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집권 여당의 힘으로 2022년 안심에서 하양까지 지하철 1호선을 확실히 완공시키겠습니다. 그리고 하양에서 진량, 진량에서 영남대, 경산역, 건물동까지 도시철도 1, 3호선도 반드시 연장하겠습니다. 오직 여당 후보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선택이 10년 뒤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최경환 전 의원님의 10년 의정활동도 여당 때였습니다. 대척간도 위기의 앞에 놓인 경산은 지금 여당의 힘이 필요합니다. 최경환 전 의원님의 자산과 부채도 모두 이어받겠습니다. 일 잘하는 새로운 국회의원을 선택해 주십시오. 코로나19 사태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극복을 위해 애쓰시는 경산의 의료진과 공직자 여러분께 거듭 감사 인사드립니다. 엄중한 분위기 속에서 선거운동에 나서려 하니 송구스러운 마음이 앞섭니다. 하지만 4.15 총선은 오만하고 독선적인 문재인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이자 대한민국과 경산 발전의 미래가 걸린 매우 중요한 선거입니다. 코로나19의 초기 대응 실패로 특히 대구와 경북 일부 지역이 특별 재난 지역이 되는 등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해야 합니다. 저 윤두현 대통령 비서실 홍보수석 비서관, 언론사 보도국장 등의 국정 경험과 전문성을 아낌없이 지역 발전에 쏟아붓겠습니다. 민중당은 1% 특권층의 불공정 자산을 환수해서 서민에게 재분배하고자 합니다.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극단적인 불평등의 문제입니다. 1% 특권층이 우리나라의 부와 토지, 자산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뼈 빠지게 일해도
가난과 불평등이 대물림 되는 사회 구조를 바꾸지 않고서는 우리가 열심히 살아도 우리의 삶은 한 걸음도 나아질 수 없습니다. 민중당은 1% 특권층의 자산을 몰수하고 99% 서민에게 재분배하는 새로운 정책으로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분들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입니다. 그리고 4살 아이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평범한 99%의 목소리가 국회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번 국회에 민중당 남수정을 선택해 주십시오. 국가혁명 배당금당은 배당금 지급을 핵심 정책으로 하여 국가를 혁명 수준으로 대개혁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코로나 긴급 생계지원금을 18세 이상 1인 1억원 과반수 확보해서 6월부터 무상 지급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매월 1인당 150만 원 지급하여 모든 국민들을 중산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결혼 시 1억 원을 지원하고 주택자금 2억 원을 무이자로 지원합니다. 네 번째는 국회의원 수를 100명으로 축소하고 후보수 명예직으로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국민배당금 지급을 위해서 양적 완화로 1년 2천조를 서민들에게 나누어 줌으로써 경제가 활성화될 것입니다. 저는 경산 진량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국회 입법고시에 합격했습니다. 23년간 대한민국 국회에서 청춘을 다 바쳐 일했습니다. 그 결과 국회 전문가, 입법 전문가라는 평판을 얻었습니다. 8년 전 제 고향 경산에서 국회의원에 출마했습니다. 2등으로 낙선했지만 그 이후 줄곧 경산 시민들과 동고동락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미래통합당 공천은 경산 시민들의 여망을 짓밟는 오만한 공천이었습니다. 그 공천의 한거에서 저는 무소속 단일 후보로 나왔습니다. 안국중 후보와 아름다운 단일화를 이뤄냈습니다. 저는 이 문재인 정부의 폭정을 제대로 두고 볼 수가 없습니다. 제대로 끌어내리도록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국회 가서 연습이 필요 없는 국회의원 후보 이권우입니다. 저에게 힘을 모아 주십시오. 제가 제대로 해내겠습니다. 저는 의성군 안계면에 살고 있는 유권자 이황현입니다. 저는 서울에서 모델 생활을 했었고요. 지금은 의성군 안계면에 와서 의성군에 있는 농산물을 비롯해서 경상북도에서 나오고 있는 못난이 농산물을 유통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항상 가치 있는 일을 해보고 싶었고요. 그게 창업에 대한 생각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어떤 아이템을 할까 고민을 했는데 가장 원초적인 이제 농산물에 대해서 한번 다뤄볼 거라는 생각을 했고, 그냥 일반 농산물이 아닌 제가 어릴 적 촌에서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얻어먹던 못난이 농산물을 한번 다뤄보자는 생각이 들었었고, 이제 의성군으로 이제 귀농을 결심하게 되었고, 그러던 와중에 의성군 청년 시범마을 일자리 사업을 만나게 되면서 농가도 살고 이제 유통업도 사는 그런 회사 한번 만들어 보고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일과 쉼을 병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도시에서의 삶은 이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하다 보면 쉼이라는 게 제대로 갖춰질 수가 잘 없더라고요. 하지만 농촌에서의 삶은 한참 바쁜 일 중에도 일과가 끝나면 자연이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자연과 함께 이제 느끼고 숨 쉬면서 다양한 생각들을 정리할 수가 있고 힐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단점으로는 이제 음식이에요. 아무래도 이제 음식을 하는 매장들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젊은 사람들은 해먹기보다는 많이 사 먹죠. 그런 데 있어서 음식점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좀 다양한 음식들을 만날 수 없다는 게 단점인 것 같아요. 저는 사람이 가장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유아부터 젊은 층, 중장년층까지 이제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어야지 좋은 네트워크를 형성을 하면서 이제 서로 상부상조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첫 번째로는 이제 소상공인들을 위한 온라인 마케팅 교육이라든지 판매 교육이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농가들과 이제 유통회사에 네트워크를 할 수 있는 정책들이 많이 마련이 되면 좋겠습니다. 저는 굉장히 이성적이고
쿨한 후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인이 잘했으면 잘했다고 얘기할 수 있고 못했으면 미안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후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 선거란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선택입니다. 사람을 위한 정치가, 일선에서 노력하는 정치가, 오직 우리 손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는 청송군에 살고 있는 유권자 최인서라고 합니다. 전 요즘 봄꽃이 아주 즐비한 청송군을 관광 오신 많은 분들과 함께 아주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는 중입니다. 천혜의 자연 조건을 가진 이 청송군은 되게 청정 지역이잖아요. 그리고 여기 정서에 맞는 꽃가지나 자연에 관해서 함께 공감하면서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건강하게. 문화해설사라는 직업을 그 문화가 있는 곳을 직접 방문을 하셔서 기초적인 어떤 이야기가 있고요. 또 청송군의 정서에 맞는 걸 가지고 여기 이곳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입니다. 그래서 문화나 자연에 관해서 생명력을 불어넣는 아주 매력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이야기를 가지고 여행 오신 분들에게 의미를 더 도모하는 생명력이 없는 데에다가 생명력을 부여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문화해설사의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청송군은 도시 브랜드, 즉 슬로건이 산소 카페 청송군입니다. 그만큼 청정 지역이라는 걸 부각하고 있고요. 근데 아무도 공감하지 못한 청정 지역이라는 설명은 말로는 되지 않고 그분들이 이제 차에서 내리셨을 때 코나 그리고 이렇게 걸음걸이로 걸어 다니셨을 때 하하게 와닿는 공기만이 정말 청정하다. 이런 산소가 어딨지 하는 그런 자부심이 대단한 산골 오지 중에 오지라는 게 청송의 특성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산이 폭발하여서 비옥한 땅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사과 축제 유명한 거 아시죠? 그리고 명품 사과로 거듭난다는 게 이곳의 특성 중 하나라고 판단합니다. 손출 대신과 동시에 개인의 명함이라든지 노란 배지 이런 막강한 그런 권력보다는 의무나 책임감을 가지신 분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거창하고 많은 약속보다는 사소하고 작은 곳에 관심을 가지시고 해소시켜 주실 수 있는 책임감 있는 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선거란 장밋빛 되게 호사스러운 많은 공약을 하시는 분보다 소신껏 여기 이 정서를 다 이해하시고요. 좀 포근하면서. LG 헬로비전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투표 인증샷 이벤트를 진행 중입니다. 시민들이 보내주신 사진 소개해드립니다. 먼저 김지혜 님이 보내주신 사진입니다. 명륜동 사전투표소에서 인증샷 남겨주셨는데요. 청렴하게 지역을 위한 사업과 계획에 예산을 잘 사용해주세요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서성민 님도 사진 보내주셨습니다. 투표합시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신다면 당장 일어나 투표하러 라고 남겨주셨네요. 강주은 님도 사진 보내주셨습니다. 국민이 모두 행복한 나라가 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시민환 님도 사진 보내주셨는데요. 모두 투표합시다. 그런데 비닐장갑 쓰레기는 어쩌나 라고 걱정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서정학 님도 사진 보내주셨습니다. 사전투표소에서 찍은 사진과 함께 우리 지역에는 사건, 사고가 없는 건강한 도시로 만들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윤지현 님도 사전투표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투표하세요. 어서요 라고 같이 남겨주셨네요. 백성열 님도 사진 보내주셨는데요. 비닐 장갑을 낀 손과 함께 코로나19 따위 투표하러 갑시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투표 인증샷을 보내주시면 LG 헬로비전 카카오 아이디 제보 25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